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요것이 바로 사채. 이것은 전국 탑 대리운전. 예. 모태민주당원이신 뜨거운 대표님께서 14년째, 자그마치 14년째 운영하고 있는 대리운전 회사입니다. 요즘요, 불황 중에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주셨습니다. 정말로 빠꾸가 없는 양반이죠. 일찍 술 먹고 들어가신다고 운전대 잡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고 나면 그것도 빠꾸 없어요. 예? 그러고요, 기왕에 대리 부르시는 거 1600-9414로 갑시다. 법인, 기업, 후불 가능하고요. 세금 계산서 이런 것도 투명하게 다 끊어져 봅니다. 라고 카드 가능하고 현금 마일리지 당연히 있죠. 저도 마일리지가 꽤나 쌓여 있습니다. 그 잔뜩 모아갖고 그 속초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올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번호, 이것이 중요하죠. 전국 탑 대리운전 1600-9414, 1600-9414, 앞뒤가 완전히 다른 번호 1600-9414, 1600-9414, 전국 탑 대리운전.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국민의힘은 성인지 면책 특권 요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요, 정말로 세상 어지럽죠. 우리나라 참 어지럽습니다. 이 성 문제를 가지고 말이죠. 이젠 저도 좀 무서워요. 아니죠, 어렵습니다. 왜 어렵는 거니? 이것이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개념도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어버리고 이대로 가면 성이 다른 사람들과는 담을 쌓고 살아야겠다, 이 생각까지 들어요.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좀 과하다 하는 느낌? 근데요, 하도 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 스스로에게 이제는 물어보기도 합니다. 내 생각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고요. 그 결과 저의 이 부족한 머리에서 나온 이 문제가 어렵게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답이 안 나오는 이유는 들이대는 잣대하고 기준이요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선택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공감하는 게 안 되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썩은 언론들이 든든하게 지도교사 역할을 해주고 있죠. 정말로 가을에 끓어불죠. 자, 제가 얘기하는 이 썩은 언론이 어딘지는요,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 봐오셨으면 어디인지를 아실 겁니다. 안 그런 언론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언론들은 네이버하고 다음이 쳐다보지를 않으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선택적으로 은혜 받은 분들, 이 와중에도 성인지 감수성, 이 문제에서 매우 자유로운 분들, 아니 스스로 뭉개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누리는 자유, 이거 역시나 썩은 언론들이 쥐어준 자유겠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아니 우리라도 얘기를 해야죠. 항상 세상 무너졌다면서 떠들던 그분들은 자기 이익에 이번엔 별 도움이 안 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같은 분녀통에서 뒹굴고 계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딴 데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하물며 누구한테는 장례도 못 치르게 기자회견까지 떠들썩하게 하시던 분들이 침묵들을 하고 계시니 우리라도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자, 먼저 구독. 주호영 의원님, 사과 안 하실 거예요? 아니 뭐 인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아니다, 아까 본의 아니게 접촉이 되었다, 미안하다, 이 정도도 못 하시겠는 겁니까? 왜요? 하찮은 사람들이라 그러시나요? 하찮게 보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저씨가 행동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선 그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분들 무시하고서 밀고서 그냥 쭉 앞으로 나아가는 거 보고 들어가시는 거 보니까 아저씨는 스스로 본인이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 만나러 국회의장실에 제일 늦게 와갖고 들어가려고 할 때 저기 기계로 그 검색한다고, 스캔한다고 감히 내 몸 근처에 손을 대 이러면서 화내고 가버리셨잖아요. 나는 특별히 소중하니까 가버리셨잖아요.
물론 5선 국회의원이시고 아파트로 앉아갖고 수십억씩 버시는 것은 인정하지만 똑같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것으로 이루어진 몸뚱이라고요. 아저씨 세포에만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나 스스로 나는 위대하다 이러고 다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쭉 보니까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실 만도 없디다. 그 무서운 언론들이 의원님이 기사 쓰지 마 하니까 안 써불대요. 어메, 정말로 안 쓰대요. 언론이 이렇게 확 수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오랜만에 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기자님들 청와대 가갖고 입 다물고 손 모으고 일하고 있던 그 모습 이후로 처음 이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지나면은요, 그래도 언론이니까 언론이라고 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쓰기는 쓰겠지 했어요. 근데 와매 진짜로 안 씁디다. 딱 대단하십니다. 의원님은요 진정한 이 나라의 권력자이십니다. 또 엄청난 힘을 자랑을 하셨죠. 증명을 하셨습니다. 현직 대통령도 겁주셨잖아요. 당신도 감옥 갈지 모른다 이렇게 말이죠.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그제 하신 발언. 왜 이렇게 너무 과잉 반응을 보일까? 사람 일이란 게 알 수는 없는 것이고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모시던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면을 기다리든지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야. 뭐 세상 일이란 게 다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보고 민주당 김경엽 의원이 열받아갖고 공업용 미싱 보낸다고 했다가 쓰레기 언론들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죠. 나는 뭐 그분에 대해서 말도 썩고 싶지 않은데요. 공업용 미신을 보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오면 제가 적절한 용도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겁주시고 뭉개시는 작전이 성공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요, 2021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적어도 상식이 뭔지 아는 국민들의 머릿속에는요, 가슴 속에는요, 그 응징 마일리지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겁니다. 원내대표님이 이러시니까 그 당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국힘당은요, 이 젠더 문제 가지고 정의당 가르치듯이 훈계를 하고 민주당한테는 너들은 닥쳐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신감은요, 썩은 언론들의 든든한 서포트와 끈끈한 유대감 덕분에 그것이 바탕이 되었겠지요.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신줄 놔불면요 확 빨려 들어가 불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이렇게 봤을 때는 세상이 그들 손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구독. 다음으로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국힘당의 샛별 자그마치 전희경 전 의원을 능가하는 국힘당 역대 최강의 공격수. 너무 공격력이 강력하여 자기 편까지 그냥 360도 쏴버리는 에브리타임, 올타임, 풀타임 앵그리 우먼 존경하는 조수진 의원의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일단 큰일 났어요. 족쇄가 풀려버렸습니다. 11억 재산신고 안 한 것이 벌금 80만 원이 나오면서 20만 원이 모자라갖고 다시 국회 자유이용권을 얻어버렸어요. 또 풀파워로 날뛰게 생겼습니다. 이 모습 아시죠? 이 모습을 앞으로 자그마치 3년 2개월 반 동안 더 봐야, 꼼짝없이 더 봐야 하게 생겼습니다. 새해 들어서 가장 슬픈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축 세레모니를 하셨어요. 고민정 의원한테.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아도 이런 대우는 못 받았을 것이다 라고 희롱과 조롱을 섞어서 해주셨습니다. 사과하는 조수진 의원님의 모습은 어울리지 않아요. 의원님답지 않습니다. 사과하시면 저 실망할 거예요. 이분은요, 성인지 감수성이고 나발이고 뭐고를 다 초월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 보면은요, 영화 그 극한직업의 류승룡 씨가 전화 받으면서 했던 그 대사, 그것이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이런 막말은 없었다. 이분은 의원인가? 의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하는 분인가? 더 무서운 건요,
이 말씀이 이 저 후궁 이야기가 자기 판결 기다리면서 의원직 날아가느냐 마느냐 하는 와중에 했던 얘기라는 겁니다. 판결 나오고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와중에서도 계속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음까지 씹혀보네. 이제 발목 잡혔던 것까지, 발목 잡았던 것까지 날아갔으니 이분이 얼마나 존재감을 뽐나시게 되실지, 뽐나는 게 아니고 뽐내는 거죠. 왔다, 발음이 왜 이러냐 오늘. 좋아요. 야, 이분 얘기만 하면 왜 이렇게 말이 빨라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박동수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예, 이분의 발목을 잡던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으니 앞으로 이분이 얼마나 존재감을 시원하게 뽐을 내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요, 이분은요 평가란 것이 불가능한 분입니다. 비교 대상이 없어 버리니까요. 역대 최강이니까요. 요즘 들어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전희경 의원이 어쩜 그리도 품격 있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산 신고 안 한 거 재판 끝나고서요 기가 막힌 엄청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고민정 의원한테 후궁 얘기한 거 거기에 대해서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해 불었답니다. 그 모습을 신기했는지 저 신입 기자가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으니까 그걸 뺏어갖고 지워보려고 했답니다. 예끼요 무법자야. 어떻게 이렇게 백주대나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본인이 기자 출신이면서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했다는 게 얼척이 없지요. 어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까요? 하긴 전에도 황당한 일이 하나 있었죠. 국회 법사위에서 얼마나 김남국 의원이 미웠으면 말이죠. 국회 밖에서, 국회 안에서도 아니고 나와서 밖에 주차장에서 김남국 의원한테 야! 너 조심해! 이래 물었답니다. 이분은요 국회의원의 행동으로는 아니죠, 일반인의 기준으로도 봐도요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분입니다. 정말로 가래가 끓다가도 이분이 항상 본인 가래가 끓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으르르르 하는 거 기자가 찍고 있었는데 그 휴대폰 영상 그 뺏었느냐고요? 지웠느냐고요? 아니요, 안 뺏기고 지우지도 않고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요 보도는 안 될 겁니다. 왜요? 그렇죠, TV조선 기자거든요. 기자는 뭐 열받아 갖고 내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랬다간 간부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겠죠. 왜? 조선일보니까요. 다 떠나서 그 기자님 무서우셨겠습니다. 이것을 가까이서 봐버렸으니까요. 그날은 밤을 새는 것이 나았을 거인데 혹시나 꿈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내 꿈꿔요? 그러고 이분이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정치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저 사람도 하는데 나는 대통령까지 할 수 있겠다 라는 용기를, 그런 자신감을 주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할 분이 있습니다. 국힘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신 분, 조수진 의원 살아나면서 안타깝게 안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누가 됐건 대신 들어오시면 국회가 좀 더 깨끗해졌을 것인데 말이죠. 근데 조수진 의원 속마음으로는요 솔직히 본인도 좀 힘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3년 2개월 반 동안 계속해서 이러고 계셔야 하니 얼마나 체력적으로 힘드실 겁니까? 체력적으로 버틸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강성범 TV에 계속 나오고 있는 휴닉 베지어트나 산삼진 99, 히말라야 아침 이런 것을 챙겨 드세요. 의원님은요 특별히 그 할인 이벤트 적용 안 됩니다. 제값 주고 사서 드시고요. 그리고 술 드셨을 때는요 운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음주운전까지 더했다가 큰일 나십니다. 오늘 얘기했던 탑 대리운전 여기다가 전화하지 마십시오. 사장님 뜨거우신 분이라 직접 현피 들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오늘 제가 예의가 없다고요? 없으면 뭐 어떻습니까? 예? 이 예의라는 건요, 예? 자기도 지켜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란 겁니다. 의원님들은 그런 세상에 살고 싶으시죠? 그런 세상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 세상 오지 않을 겁니다.
칼럼이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식사합시다.